1866년 명성 황후는 권세 있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린 고종과 혼인하여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섭정 아래 있었는데 대원군은 서양 열강과 빠르게 근대화하는 일본의 영향력에 맞서 조선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강경한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옛 선비들의 기계처럼 말이죠. 그러나 명성 황후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념의 차이는 왕비와 대원군 사이에 첨예한 권력 다툼을 야기했고 이미 불안정했던 조선의 정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명성 황후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궁궐 안팎으로 수많은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세도 정치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사회 불안이 만연했으며 조선의 군사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노역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커져만 갔고 굶주림과 절망에 휩싸인 백성들의 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치 동학 농민운동의 전조를 보는 듯했습니다. 국제 정세 또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를 확장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며 아시아 국가들의 문을 강제로 열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속도로 근대화와 군사화를 이루던 일본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여 조선의 주권을 위협했습니다. 마치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리때 같았습니다. 네? 명성 황후는 안팎으로 압력을 받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명성 황후는 자신의 자리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당 김씨와 무당 아화가 제시하는 신비로운 예언과 영적 지도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안과 조언을 얻기 위해 시작된 이들의 영향력은 점차 조선 조정 깊숙이 스며들어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치 망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민비가 무속 신앙에 의지하게 된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의 여러 겹을 하나씩 벗겨보아야 합니다. 한때 찬란했던 유교적 이상이 부패, 빈곤, 외세의 침략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몰락 직전의 왕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세기 넘게 한반도를 통치해온 조선 왕조는 황홍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압력으로 그 기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회적 조화, 윤리적 행동,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한때 칭송받던 유교의 원칙은 양반이라 불리는 특권층 귀족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체계로 변질되었습니다. 몇 세대에 걸친 족벌주의와 연고주의는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지배 엘리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농민들은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잔혹할 정도로 무능하게 거둬들이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궁궐 건축이나 사회 기반 시설 보수와 같은 정부 사업에 강제 동원되는 것은 그들의 부족한 자원을 더욱 고갈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농촌 사회가 기아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정부의 무능함이 뒤섞인 폭발적인 상황은 사회 불안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농민 반란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조선 왕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왕조의 권력 장악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오랫동안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던 불만의 불꽃이 이제 온 나라를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무당 아화가 궁궐 내에서 권력을 쥐게 되면서 왕실은 호화로운 의식과 사치에 많은 지출을 하였습니다. 모두 왕비와 조선 왕조의 안녕과 신의 가호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이었죠. 사찰들은 보수되었고 진귀하고 값비싼 물건들의 공물이 일상화되었으며 무속의식이 점점 더 자주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우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통치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확신한 왕비는 아낌없이 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미 부패와 부실한 관리 그리고 농민 반란 진압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왕실 재정은 무당 아화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왕비 자신의 영적 조언에게 선물과 자귀 그리고 각종 특혜를 쏟아붓는 동안 궁궐은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왕국의 심각한 재정 상황에 고심하던 관리들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의식과 곡물에 낭비되는 것을 지켜보며 경악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판국의 산의 진미로 차려진 굿판이라니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백성들은 무당 아화의 사치로 인한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호화로운 궁궐 생활과 대다수 백성이 겪는 빈곤 사이에 커진 격차는 왕비와 그녀의 무속인 조언계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부채질했습니다. 무당 아화가 사리사욕을 위해 왕비의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군주제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무당 아화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녀의 대담함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단순히 왕비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추종자들을 부유하게 만들며 조정의 정치 문제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 직책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승진은 매매되었으며 정의는 무당과 그녀의 점점 커지는 후원자 그룹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비는 무당 아화의 책략을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고 조정 내 만연하는 부패를 외면했습니다. 무당의 영적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이해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절실했던 조언에 눈이 먼 민비 왕비는 자신의 치세와 조선 왕조에 가해지는 피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내부 분쟁과 외부 위협으로 약해진 왕실의 권위는 무당 아화가 왕좌 뒤에 숨은 진정한 권력자라는 인식 때문에 더욱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서 노골적인 부패는 조선 정부의 부식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무당 아화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했던 관리들은 백성이나 나라를 위한 봉사보다는 자신의 안위에만 더욱 신경 썼습니다. 이미 비효율적이고 부패하기 쉬운 정부기관은 무당의 환심을 사려는 파벌들의 경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한때 안정과 유교적 이상의 등불이었던 조선 왕조는 이제 교활한 무당과 그녀의 추종자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정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무당 아화에 견제되지 않은 영향력은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사회의 도덕적 기준이었던 유학자들은 무당이 왕비를 사로잡은 것을 전통에서 위험하게 벗어난 행위이자 국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며 무당 아화를 마술, 이단 그리고 반역으로 고발했고 이는 대중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가난과 불의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무당 아화는 조선 왕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적절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치, 부패 그리고 왕비에 대한 교묘한 조종에 대한 소문은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가 왕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교활한 무당에게 조종당하는 것으로 비추어진 왕실은 조롱과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불안정이 커져가는 것을 감지한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벌이 형성되고 해체되었으며 동맹이 바뀌고 반란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몰락 직전에 놓여있던 왕국은 이제 끊임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적 지도와 보호를 위해 의지했던 무당 아화는 의도치 않게 혼돈과 분열의 촉매제가 되어 조선 왕조의 혼란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무당 아화가 왕실에 대한 영향력을 굳혀가는 가운데 한국 무속신앙의 짙은 안개 속에서 새로운 인물 무당 김씨가 등장합니다. 무당 김씨의 등장은 이미 불안정한 정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더했습니다. 신비주의와 떠도는 소문에 쌓인 그녀의 방식은 사건에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듯했습니다. 무당 아화와는 달리 무당 김씨는 예언과 선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종종 수수께끼 같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절박해지는 명성 황후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이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명성 황후는 어떤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 했습니다. 무당 김씨의 등장은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치욕적인 패배로 끝났고 승리에 고무된 일본은 조선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점점 커지는 일본의 위협을 절실히 느낀 명성 황후는 필사적으로 동맹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무당 김씨는 명성 황후와 조선 왕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예언을 합니다. 그녀는 북쪽의 강력한 힘, 잠자는 거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만약 그 거인을 깨운다면 일본의 파도를 막을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은 바로 러시아이며 명성 황후는 구원을 위해 러시아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셋째 잠자는 용의 분노, 러시아 접근에 대한 일본의 반응. 명성 황후의 러시아와의 접촉은 일본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첩자들은 황후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명성 황후의 행동을 영내 야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자국의 이권을 놓치는 것을 수수방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명성 황후는 이제 표적이 되었고 그녀의 재건은 한국에서 일본의 이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황후가 러시아에 손을 내민 것은 잠자는 용을 깨웠고 일본에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분노를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본의 대응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이미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증원되어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한국 정부 내 친일파들은 명성 황후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협박과 위협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왕국 안팎에서 위협에 직면한 황후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한국에 존재했던 허약한 평화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에 대항하려던 명성 황후의 시도는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확보하기는커녕 그녀의 행동은 조선의 멸망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4. 표류하는 국가 미신과 치명적인 지정학적 충돌. 19세기 말 조선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내부의 나약함, 외부의 침략,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미신이 가진 위험한 매력이 비극적으로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지성과 야망을 갖춘 여성이었던 명성 황후는 자신이 만든 덫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당 김씨의 예언은 황후에게 위험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명성황후와 조선왕조의 비극은 미신과 공포가 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장막 너머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위안을 찾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신비주의에 현혹되어 나라를 파멸로 이끈 지도자들의 교훈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진정한 비극은 단지 한 왕비의 죽음이나 왕조의 몰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침식과 공포의 승리에 있습니다. 미신이 건전한 판단을 대체할 때 국가는 표류하게 됩니다. 명성황후, 무당 김씨, 그리고 조선 왕조의 몰락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공포와 무속에 기울어진 판단이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 약속과 야망으로 가득했던 명성황후의 통치는 결국 일본 난긴들의 잔혹한 황후의 시해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무당 김씨와 아화는 황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깊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황후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그 대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무당 아화의 사치스러운 구순 왕실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군주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부패는 정부를 마비시키고 조선을 외세의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당 김씨의 예언은 왕국의 몰락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황후가 이러한 무당들에게 의존한 것은 미신과 두려움이 국사를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위안을 찾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신비주의에 대한 그러한 의존은 종종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